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진 결혼을 한 유부녀였지만 지금은 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돌아온 솔로가 되었네요. 가끔씩 결혼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면 항상 하게 되는 얘기가 바로 시댁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전 대단한 시댁을 만났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3년 전 만난 남편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말투 자체도 온화했지만 화 한 번 내지 않고 허허실실 웃기만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약간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저와 정반대의 성격인 남편을 보고서는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바로 시모에 대한 얘기였어요. 남편 말로는 어릴 적부터 시부는 별로 가정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시부만이 가정을 위해서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심지어 시댁도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가부장적인 아버지들도 많았잖아. 그래서 나도 아주 어릴 때는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아빠는 가족한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엄마만 항상 바빴지. 시댁 행사는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항상 행사 치르고 나서 엄마가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으시곤 했어. 그럴 때도 아빠는 괜찮은데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난 그걸 보면서도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 난 진짜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예전에도 엄마는 일도 하시고 살림도 하시고 뭐든 다 잘하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어머님. 아직 뵌 건 아니지만 용철 씨 어머님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해. 그럼 지금도 어머님 일하고 계셔? 우리 집도 엄마가 일을 하시긴 했는데 아빠랑 두 분이서 항상 나눠서 일을 하셨었거든. 그런 모습을 보고 컸는데 용철 씨는 어머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네. 용철 씨 집에 행사도 엄청 많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우리 한 달에 두세 번씩 대소사가 너무 많아서 엄마가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집안일들도 엄마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매번 엄마가 계셔야 했다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엄마 정말 대단해. 어떻게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대가족 일도 다 받겠어. 나는 그런 엄마 보면서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동생들은 그런 엄마가 좀 억잡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 가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용철 씨는 그럼 어머님 하시는 걸 보고 자랐으니 와이프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높은 거 아니야? 지금은 다들 집안일이며 다 나눠서 각자 하고 살잖아. 나는 그런 게 자연스럽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용철 씨는 어떻게 생각해? 설마 나도 어머님처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겠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미리 말하지만 나는 청소며 빨래며 음식이며 다 잘 못해.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못해. 다혜는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금방 익히겠지. 솔직히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난 아버지 보면서
내 와이프는 저렇게 고생 안 시켜야지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다이도 나랑 결혼하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두고 봐. 결혼 전 들었던 시모는 정말 말 그대로 슈퍼우먼이셨어요. 만남을 갖기 이전부터 시모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던 터라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만났던 시모는 고생을 정말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고상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첫 인사를 할 때부터 범상치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심지어 저희 집에 놀러와 친구들도 시모를 처음 듣고서는 시집살이가 장난 아닐 것 같다는 말을 농담 삼아 하기도 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는 별다른 터치 없이 준비가 되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그 전보다 더 바빠졌고 저와 남편은 쉬는 날이 맞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스케줄 근무라 주말이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었고 저는 평일에만 근무하고 주말에는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서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같이 쉬는 날이 잡히게 되어서 그날 시댁 식구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 시댁 식구들이 식사만 하시고 가는 줄 알았는데 시모는 다음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주무시고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서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나가려고 하니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급하게 나가고 보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손짓하며 조용히 오라고 하셨죠. 너는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그렇게 벌컥벌컥 문을 열고 나오니? 안 그래도 너 이제 일어날 시간일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너는 나오지도 않고 원래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나가니? 그러면 아침은 누가 차려서 먹어? 혹시 우리 아들한테 아침 차려가지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아, 저희가 아침에 뭘 먹으면 속이 좋지 않아서요. 요즘은 출근하고서 아침 대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집에서 먹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 새벽부터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해가지고요.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서 오늘 남편 쉬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어머님 같이 데이트라도 하세요. 무슨 나랑 데이트를 해? 근데 너는 어제 시댁 식구들 온다는 거 다 알면서도 오늘 쉬질 않는 거니? 우리가 온다고 한 지 벌써 몇 주나 전인데 미리 회사에 말해서 양해 구하고 쉴 수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너랑 우리 애랑 쉬는 날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쉬는 날 같이 있지도 못하고 가는 거야?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어제 어떻게 시간 잘 맞아가지고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어머님 일찍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걱정 많았는데 조금 이따 나가시면 용철 씨랑 같이 아침 드시고 가세요. 오늘 여기 주변에서 볼 일 있으셨다고 하셨죠? 아니 뭐 그건 취소돼가지고 할 일은 없는데 그것보다는 너 아무리 그래도 다음에는 다음날 쉬는 날 맞춰서 쉬어. 그래야 이렇게 시부모님 한번 주무시고 가시면 같이 시간도 보내고 더 좋지 않니? 이렇게 해야 점수도 따고 그러는 거야. 너 오늘 출근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알았지? 시모는 시댁 식구들이 오는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일정을 비워둬야 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전 그 말을 듣고서 너무나 황당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친정아빠 생신일 때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저 혼자 다녀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 아들 일 빼기에 미리 말하지 말라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었죠.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혼자 간다고 하니 현명한 행동이라고 저를 칭찬하셨던 분은 어디 가셨는지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오면 다음날까지 시간을 비워둬야 한다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모는 그 이후로도 무슨 일이 있다면서 전날 저희 집에서 잠을 잤다가 다음날 갑자기 일이 취소되었다며 그대로 신혼집에 있다가 내려가시기도 했습니다. 전 처음에는 시모가 시부랑 같이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님이니 서로 마주치는 게 힘든 걸까 싶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저와 연애를 하기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셨고 시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종종 소일거리를 했다고 했는데 막상 겪어본 시부는 생각보다 성실하신 분이셨고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30년 넘게 한 곳에서 일을 하셨고 직급도 높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댁에는 매년마다 시부가 시간을 내서 해외고 국내고 여행을 갔던 사진들이 가득했죠. 거기다가 가끔씩 시댁에 가면 집안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까지 시부께서 많이 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 계시는 건 시모였죠. 그러면서 시모와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 가족 행사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고 이미 결혼 전부터 정해진 일정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가족 행사는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행사만이라도 잘 참석을 해달라 말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너 오늘 행사 있었던 건 알기나 하니? 용철이가 너 신경 쓸까봐 괜찮다고 했겠지만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행사인데 꼭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근데 저 아버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안 그래도 용철 씨가 저한테 아버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행사라고 하셔서 결혼하고 나서 그 소식 듣자마자 아버님께 연락드렸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셨고 저도 회사 일이 급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오늘도 아버님 전화 와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머님께는 많이 화가 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네 시아버지가 네 앞에서 화났다 어쩌다 할 수나 있겠니?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어른으로서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나쁘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다들 솔직히 많이 화났어. 네가 결혼하고 나서 가족으로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행사인데 참석도 안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너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근데 저 아까 전에도 아버님이랑 통화도 했고 괜찮다고도 하셨는데 용철 씨도 가서 분위기 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서요. 어머님, 그리고 저 지금 당장 나가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화도 어머님이 너무 급하시다고 하셔서 잠깐 틈나는 대로 전화 드린 건데. 아니 넌
무슨 애가 핑계가 그렇게 많니? 다들 너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뒤에서는 얼마나 널 욕하는지 알기나 해. 솔직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며느리라면 와서 이것저것 행사도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건데 네가 얼마나 미움받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내가 너 미워하지 말라고 방패막이 돼주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 내가 그러면 널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결혼하고 첫 행사를 참석하지 못하자 시모는 불이 나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셨고 전 이미 양해를 구한 일이라고 했지만 시모는 어르신들이라 다들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는 것이지 뒤로는 다들 욕한다며 말하셨습니다. 전 일도 정말 급하고 힘들었지만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 상황일까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나중에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온 남편에게 물어보니 다들 궁금해는 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잘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왜 시모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의아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는 제 길을 잡고 싶었구나 점점 느껴지곤 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아들은 너무 귀중한 몸이지만 저는 한낱 아들 몸시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딱 보였던 때가 바로 제가 몸살이나 며칠 휴식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이것저것 겹쳐서 일을 하다 보니 몸살이 심하게 나게 되었고 회사에서 쓰러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회사 측에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며칠 푹 쉴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께서 다짜고짜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두 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절 보자마자 윽박 지르셨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얼른 들고 들어가. 내가 너 오늘 휴일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장 보고 왔어. 너 전에 내가 쉬는 날에 연락하라고 했는데 왜 연락도 안 하니? 아니 이렇게 며칠 내내 쉴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그러면 더 좋은 재료로 장 보고 올 걸. 아니다. 너 데리고 장 보러도 같이 갈 걸 그랬는데 아유 정말. 어머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장은 보고 오신 거예요? 전화도 없이 오셔가지고 놀랐어요. 저 오늘 쉬는 날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사오신 거예요? 양파며 당근이며 요리해 주시려고요? 혹시 저 아프다고 용철 씨가 말한 거예요? 아, 어머님, 장 안 보셔도 되는데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먹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내가 여기까지 이 고생하면서 온 거야. 네가 집에서 음식해서 먹으면 이렇게 아플 일이 있겠니? 너도 이렇게 비실대는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속이 곪고 있겠어? 네가 집에서 밥을 제대로 한 끼 해먹어야 얘가 살이 찌지. 매번 볼 때마다 말라 삐뚤어지는 모습 보면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너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서 이거 재료들 다 손질하고 있어. 손질 다 하면 부르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 어떤 건지 내가 오늘 알려줄 테니까 똑같이 하기만 하면 돼. 네? 음식이요? 어머님, 저 어제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지금 일도 엄청 밀려있는데 그거 그냥 제쳐두고 쉬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당장 급한 일 있는데도 배려해주고 있는데 무리할 수 없어요, 어머님.
음식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배울게요. 근데 오늘은 못해요, 어머님. 일할 몸 상태도 아니고요. 원래 여자는 다들 한 번씩 쓰러지기도 하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는 거야. 뭐 나는 안 그런 줄 아니? 그리고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가정에 소홀하지 말라는 뜻도 있는 거지. 니들 밥도 잘 안 해 먹고 그러니까 아픈 거야. 밥 잘 해 먹으면 이렇게 쓰러져서 골골댈 일이 있겠니? 네가 이렇게 쓰러지면 우리 아들 속은 어떻겠니? 너 위에서도 배워야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참아. 약 먹었지? 약 먹었으니까 끄떡 없어. 시모는 제가 펄펄 끓는 열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재료들을 손질하라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긴급하게 연락했고 올 수 없다고 말하던 남편은 제가 며느리 자리 그만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부랴부랴 집으로 왔더라고요. 남편을 부른 것을 보고서는 시모는 황당해하며 화를 내셨지만 남편은 시모를 달래 모시고 나갔죠. 다시 들어온 남편은 엄마도 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충 맞춰주면 되는 걸 일을 크게 만든다면서 제 잘못도 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몸이 아프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열이 펄펄 끓는 순간에도 전 시모의 요구를 맞춰주는 사람으로 봤다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혼 1년도 되지 않았고 그냥 기싸움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전 남편의 시할머니를 뵈러 가기도 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꼭 가야 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어서 저 역시 결혼하고는 함께 가게 되었는데 결혼 전에는 남편 혼자서도 잠깐 갔다 왔던 일이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시모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가서는 남편은 방에 쉬게 두고선 저만 자꾸 밖에서 마당 정리를 하라는 둥, 그릇을 정리하라는 둥, 별의별 일들을 다 시켰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게 일만 시키는 것을 보고서는 전 남편을 불렀는데 시모가 같이 와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죠. 아니 넌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게 졸졸 남편 오라고 불러대니?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좀 쉰다는 애를 꼭 불러서 부려먹어야 되니? 아유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너 내가 안 오고 애랑만 오면 우리 아들한테만 하라고 시켰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일해요. 평일에는 저도 일하고 남편만큼 저도 일주일에 2번만 쉬고요. 그중에 하루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심지어 전 평일에 남편보다 더 늦게 근무할 때도 있는데 왜 저는 안에서 쉬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어머님 시키는 일 혼자서 해야 하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만 너무 쉬면서 일하는 걸로 생각하시니 너무 서운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여자라서 꼼꼼하니까 시키는 거야. 얘가 해봤자 꼼꼼하면 얼마나 뭘 더 할 수 있겠어? 땡볕에 얼굴만 익지. 너는 여자잖아. 남자애보다 훨씬 손끝도 야무지고 꼼꼼할 텐데 2번 일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잘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너는 운동도 하고 체력도 좋잖니.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서운하지. 여보, 이거 솔직히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심보가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이거 전에 혼자서 1시간이면 다 했어. 여보, 진짜 엄마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반도 못했어? 아무래도 요령이 없나? 엄마, 그래도 엄마는 이거 금방 다 했잖아. 역시 엄마 진짜 대단해. 엄마는 와이프보다 훨씬 더 어릴 때 시집 와가지고 이런 거 혼자 싹 다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무 척척 다 해버려가지고 우리 아들 눈만 더 높아졌겠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요즘은 나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척척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떠한 일이든 제가 잘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남편은 시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했다면서 말하고 시모는 엄마 같은 여자는 없다며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남편과 시모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자 사이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저를 위한 날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틋함만 가득했어요. 제 몸을 버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한 끝에 전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도 하고 그 사이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승진은 물 건너갔구나 싶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승진을 하고 연봉도 훨씬 더 높아졌죠. 남편과 오붓하게 축하 파티를 열려고 하니 남편이 갑자기 시모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내키지 않았지만 알았다고 말을 했고 집에 와보니 이미 시모가 와 계신 상태여서 저는 부랴부랴 단골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오고 나서부터 시모는 하나하나 다 타박을 하셨어요. 어머님, 뭐 음식이 입에 좀 안 맞으세요? 그래도 저랑 남편이랑 자주 불러 먹는 곳인데요. 음식도 깔끔하고 맛도 있어요. 재료도 신선하고요. 바로 조리해서 오니까 어머님께도 맞으실 것 같아서 주문한 건데 좀 입에 안 맞으세요? 오늘 좋은 날이라서 오랜만에 먹으려고 주문한 거예요. 전에는 거의 저녁 차려서 먹긴 했거든요. 혹시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거 주문해 드릴게요. 뭐가 괜찮으세요? 너는? 그러게 나한테 음식을 배우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배달 음식이나 먹이고 있는 거니? 우리 아들 속이 예민해가지고 이런 바깥 음식 먹으면 배탈 나고 속도 안 좋아지는데 아휴 내가 정말 속상해서 곱게 키운 아들 결혼하고 점점 몸이 상해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너는 모르지? 네가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 내 맘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는 다 공감할 거야. 아이 엄마 왜 그래? 요즘은 그래도 다 이렇게 먹어. 솔직히 엄마처럼 그렇게 일도 하면서 살림도 하고 저녁 매번 차려주는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밖에 없지. 난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어. 어떻게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난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야. 아이 낳고 나면 어떨지 엄청 걱정된다니까.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아들 너무 힘들겠네. 네 아빠 팔자 닮아야 할 텐데 내가 매번 바랬는데 밖에서 일만 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하나 신경 쓰지 않고서 떠받들여주는 와이프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살면 좋았을 것을. 네가 내 팔자를 닮아가지고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 와서도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에휴. 엄마, 왜 울어? 나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구나. 에이, 엄마가 이렇게 마음이 여리다니까. 워낙 마음이 여려가지고 사람들한테도 맨날 싫은 말도 한 번 못하고 잘해주기만 하다가 상처만 받고. 여보도 우리 엄마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이 나이 때에 순수하고 여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이해하지? 승진까지 해서 기분이 최고로 좋았던 날이었지만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바람에 전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한번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달래주면서 식사 시간은 끝나고 말았어요. 정작 제 승진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죠. 그 후에도 남편은 시모가 속상해 하신다면서 집에 보내지 말고 신혼집에서 재우겠다고 하며 자신이 거실에서 엄마와 같이 자겠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아들은 세상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며느리는 무수리 정도만 생각을 하셨던 시모에게, 그리고 그런 시모를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한 남편에게 좋지 않은 마음들이 점점 쌓일 때쯤 결국 한 사건을 계기로 전 마음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안방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이라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 몇 시간 뒤에 출근을 했다던 남편이 시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전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죠. 할머니, 거기 도착했지? 뭐 어련히 우리 아들이 알아서 잘 모셔갔겠지만 며칠은 네가 좀 할머니 모셔야 되겠네. 오늘 휴일이지? 출근하기 전에 회사에도 미리 좀 말해두렴. 짧으면 한 달 정도, 길면 두세 달은 있으셔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휴가 좀 잡아두면 좋을 것 같네. 어차피 다음 주부터 너 휴가 쓰는 거 아니니? 한 달만 휴직하면 나도 가서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집에 시할머니께서 오시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보고 시할머니 여기서 모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회사 쉬라고요? 어머님, 저 그렇게 못해요. 회사에 말해도 받아주지도 않을 거지만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아, 나 동창들이랑 남도 일주 가고 있어. 예, 너 지금까지 시댁에 뭐 해준 게 있니? 안 그래도 시댁에서 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커버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알아? 이참에 뭐라도 제대로 하나 해야 하지 않겠니? 그나마 시할머니 니네 집에서 모시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밥만 제때 차려다 드리면 되는 걸 너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내가 이렇게 쉬운 일로 생색낼 수 있게 자리 깔아준다잖아. 손주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다른 걱정하지 말고 시할머니 잘 모시고 손주 며느리 도리를 다 거라. 알고 봤더니 시모는 갑자기 쓰러지신 시할머니를 저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시댁에는 시모가 직접 돌보겠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시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던 거죠.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서는 고모와 함께 신혼집에 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시곤 시할머니를 다시 모셔가셨어요. 듣다 보니 시모가 갑자기 시할머니 퇴원을 하실 때가 되니 병원도 가깝고 저와 얘기도 다 끝냈다면서 무작정 모시고 왔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갑작스러운 상황을 겪게 된 것이었죠. 시할머니가 오셨을 당시 남편도 시할머니가 기운도 없으시니 저에게 뭐라 할 일은 없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해서
전 이 상황이 뭔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바로 시부와 고모님이 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시니, 그래, 이렇게 심각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시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남편은 너무나도 해맑게 저에게 잘됐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시모는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시할머니를 왜 보냈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시할머니를 보낼 생각을 해? 내가 말 안 했니? 너한테 시댁에 잘 보일 구실 하나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고마워하기는커녕 고모한테 알리는 게 지금 말이나 되니?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지금 여기 동창회에서 말하니까 다들 너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 정도로 심각한 얘긴데 너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니? 너 이렇게 하다가는 나한테도 미움 받는 거야. 시댁에 이쁨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시할머니 모시고 와. 제가 왜요?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시할머니 이미 몇 주 전부터 아프셨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도 꽤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한 번도 병실에 가보신 적도 없으셨는데 아버님이 모시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면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니 모시겠다고 하셔서 그러지 않으려고 저희 집에 모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그런 거에 결정권이 어디 있어? 시애미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너네 집 가장인 우리 아들이 동의한 일이야. 우리 아들이 결정한 걸 네가 만데 토를 다냐고. 너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날 돌보라고 했어? 나 대신 손주 며느리 도리라도 다 하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줌마나 며느리 도리해. 어따 대고 나보고 며느리 도리를 운운해?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네 귀한 아들도 데리고 당장 나가. 그렇게 애틋한 아들 평생 감싸 안고 살지 장가는 왜 보낸 거야? 남의 집 귀한 딸은 당신이 무슨 이유로 고생시키냐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아줌마, 고상한 척 연기나 그만해. 당신 그 속내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전 퀵으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바로 하와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혼에 대해서는 계속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시모를 쉬는 날마다 은근슬쩍 집으로 모시고 왔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퇴근하고 집에 가 마주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거든요. 그렇게 피곤함을 이끌고 시모 시중까지 들었었는데, 거기다가 시부랑 다투기라도 하신 날에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신혼집에 계시다가 가시는 바람에 집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에게 상의조차 하지 않으시고는 시할머니를 무작정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을 계기로 저는 이 집에서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의 모든 부당대우에 대한 자료로 이혼을 청구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전 이미 하와이로 떠난 상태였고 이혼 소송은 제 대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도 없었고 결혼 기간도 2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복잡한 문제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결혼을 하면서도 그때는 그냥 여유로운 사람이 더 해가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집도 제가 다 해갔는데 그걸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었죠. 여기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결정됐을 당시 시모와 남편은 온갖 욕들로 시작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 수집해서 증거로 신고를 하고 나서야 잠잠해졌어요. 하와이는 승진을 하게 되면서 해외 지사로 1년간 지원 근무를 하게 된 것이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전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보, 아니, 다혜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렇게 얼굴 보고선 헤어지면 좋잖아. 안 그래도 너랑 얘기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어떻게 해외에 나가버릴 수가 있어? 엄마가 진짜 화났어. 당신이랑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얼마나 속상해서 밥도 안 드시고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 그래도 지금은 많이 마음 풀리셨으니까 당신이 한 번만 수그리고 들어가자. 뭔 개소리야. 내가 왜 수그려? 오늘 만나자고 한 것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려고 만난 거야. 그래도 한 번 얼굴은 보고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은 내가 언제고 참을 줄 알았겠지만 당신 네 집, 아니 당신 네 모자 사이에 낄 여자는 아무 데도 없어. 평생 그냥 엄마 옆에서 마마보이로 살아.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애 아니잖아. 우리가 잠시 오해로 인해서 그런 거고 원래 결혼하고 1, 2년은 많이 다툰대. 그래서 그래. 엄마가 저번 일은 엄마도 미안한 점 있으시대. 엄마가 이렇게 당신한테 먼저 화해 손길 보냈는데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한 번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봐줘. 네가 이 모양인데 무슨 얘기 듣니? 그 아줌마는 더 엉망진창일 텐데 내가 왜 당신이 엄마 타령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당신은 엄마 인정만 받고 살아서 그런 거였어. 당신처럼 찌질한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거든? 다시 한번 나 찾아오기만 해. 그러면 정말로 온갖 것 다 싸잡아 고소할 테니까. 남편은 끝까지 엄마의 잘못도 있지만 제 잘못도 있다면서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서는 일말의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연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선도 많이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시모의 치맛바람에 남편과 연애조차도 하지 않았다 들었어요.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 했지만 아마 그 주변에서는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이혼을 하면서 시모는 시부와도 별거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께서는 시모가 그 정도까지 저에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셨다며 마지막에는 미안하다 말을 하셨어요. 시모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전 남편이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시모와도 따로 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애틋함인가 싶네요. 전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10년 전 이혼했던 남편과 마주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전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소했던 일들조차 머릿속에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남편의 모습은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본인도 현재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지 급하게 자리를 피했고 저 또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고 갈라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분노는 하늘을 채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던 이유는 20년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시부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계셨던 시모 또한 암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되시면서 남겨진 재산으로 남편은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정도로 간절한 상태였어요.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차린 식당마저 주저앉게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었어요. 식당을 차리면서 시모가 남기시고 떠난 재산이 많지가 않아서 부족한 금액은 저희 부모님께서 없는 형편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길 바라며 건네주셨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식당을 차린 위치가 근처에 공장도 많았던 터라 점심 장사를 기대하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상상했던 거와 다르게 손님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홍보도 많이 했는데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식당에서 그동안 입맛을 맞춰와서 그런지 저희 식당은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았어요. 일꾼들은 새벽같이 출근해서 든든한 점심 한 끼를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음식이 부실하다면 그날 하루의 컨디션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쟁 상대 업체의 식당에 철판 깔고 점심시간 때 들어가게 되었고 난리가 나고 말았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한창 바쁠 시간인데 어떤 식으로 음식을 내주는지 보고 싶어서 들어온 거면 당장 나가세요. 식당에 파리만 날리니까 똥줄 탔나 봐요.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 짬밥만 20년을 해왔는데 그걸 날로 먹으려 하시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차린 식당마저 문을 닫게 된다면 인생까지 끝난다고요. 그러니 어떤 식으로 음식들을 내어주시는지 확인만 좀 할게요. 부탁드려요. 숨만 돌릴 수 있게 조금의 노하우만 알려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그쪽에게 알려줘도 드내기 손님들 제외하면 다른 업체를 끌어들이기 힘들어요. 우리랑 그동안 계약했던 연수가 얼마인데 쉽게 돌아설 것 같아요? 업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가에 음식 퀄리티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정신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어디서 영업 비밀을 거저 먹으려 드는 거야?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땐 소금 바가지야. 냉정했던 사장님의 모습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동안 많은 식당과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남았었으니까요. 얼핏 나오는 음식들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저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어요.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식의 퀄리티 또한 좋아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음식 재료들을 대량으로 준비하니 단가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던 거였죠. 결국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저희 식당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나가서 영업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식당 차리면 뭐해?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옆에 식당은 한창 점심시간이라고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을 거야? 당신이 사장이면 사장답게 행동하라고. 이러면서 애부터 가짜는 말이 나와? 태어나게 될 아이는 무슨 죄라고 이런 가난을 물려주려는 거야?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애를 가지든 말든 하지. 빨리 나가서 공장과 계약이 안 되면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들어오라고.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테이블에 앉아서 TV 보고 있으면 여기에서 밥이 먹고 싶겠어? 내가 정신 나갔지. 저런 남자랑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았다는 게 정말 한심스럽다. 오늘도 소득 없으면 식당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참말 맞네.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 음식 하나는 자신 있다며. 그런데 왜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안 오겠어? 그만큼 당신 음식 솜씨가 별로라는 거잖아.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냥 삼겹살집이나 하자고 했던 거야. 나도 손님이 들어와야 의욕이 생기지. 그리고 왜 내가 영업을 뛰어야 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했던 당신이 방금처럼 두 발로 뛰어다녀야지. 나는 서빙이나 하면서 카운터만 보려고 했었다고. 그게 사장 역할 아닌가? 당신이 주방 보고 영업까지 뛰어야 하는 거라고. 됐다 됐어. 당장 때려치워. 당신이랑 뭘 해먹겠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었으니 지금까지 깡통만 차고 있었지. 바로 옆에 있던 식당은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저희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남편은 테이블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식당을 알아봤던 거고 위치까지 전부 다 독단적으로 결정했길래 그래도 나름 음식은 엄마한테 많이 배워둔 터라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옆에 식당을 다녀오고 나서 알 수 있었죠. 저희는 같은 가격에 옆에 식당만큼 많은 음식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잘 알지 못하는 남편이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는데 어느 누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거기에다가 서빙만 하고 카운터만 보려고 했다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것 같아 오픈날 파이팅 하자는 의욕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도 떽떽거리니까 듣기 싫었는지 식당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부모님께서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라고 어려운 형편에 겨우 돈 마련해 주신 건데 저런 행동을 보이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식당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 좀 가르쳐 달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존심은 이미 버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입에 풀칠할 정도까지는 만들어놔야 하는 절박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소금 한 바가지를 얼굴에 맞는다 해도 절대 물러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번은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사장도 도와달라고 무릎 꿇은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소금 한 바가지 뿌린다는 말에 2번 다시 식당에 발붙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철박한가 보네. 그렇다고 우리 식구들 밥줄까지 끊기게 할 순 없으니까 내가 20년간 거래했던 식자재 업체랑 연결은 해줄게요. 그 이상은 나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식당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음식도 할 줄 알아서 차렸을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업체랑 영업을 해야 되겠죠? 직접 장 보는 것보다 내가 알려준 곳에서 식자료 사는 게 훨씬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한 달 식단표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본인들에게 맞춰서 운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알려준 것만도 엄청난 도움 되는 거 잘 아시죠?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사장님은 저에게 식재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려주셨고, 한 달 기준의 식단표를 건네주셨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였죠. 하지만 나머지는 제 몫이었습니다. 직접 영업을 뛰어야 했고, 도움은 받았지만 사장님 식당보다 다른 무언가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결정하게 되었던 건 저희 식당보다 거리가 먼 곳까지 배달을 돌리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업체와 계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몇 년간은 손해본다 생각하고 저희 식당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부탁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운영 방식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갑자기 왜 TV를 트는 건데? 지금 나한테 보인 태도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무리야.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한테 남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힘 빠지게 남 좋은 일 시켜야 돼. 그리고 나는 오토바이 운전하기 싫어. 자칫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배달 직원 하나 고용하던지 대행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배부른 소리 한다. 우리가 그만한 자금이 있어? 남 좋은 일 시킨다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도 결국 나가야 하는 거라고.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 한 번만 더 못하겠다는 소리 해봐. 그땐 정말 이혼이니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팔을 붙잡고 강하게 끌어당겨 패대기를 쳤어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남편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허비한 제 인생에 대해 후회한다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제가 얘기했던 걸 들어주었고, 그때부터 발품 팔아가며 새벽에는 음식 준비하고 초반에는 무상으로 점심 식사를 업체마다 맛보기로 제공해 드렸어요. 다른 식당과 눈에 띄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계약하겠다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회사와의 계약을 하면서 정말 힘겹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직원 한두 명 늘려가면서 점점 더 바빠지게 되었고 뛰는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아무 탈 없이 몇 년간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했어요. 제 피와 땀이 고스란히 들어간 식당을 바라보며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길 바랬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사장님께서도 흡족해 하시면서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손님이 오길 손가락만 빨며 기다리다가 결국엔 장사를 접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의지가 남달랐다며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본인도 많은 자극이 되었다고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식당이 잘 되면서 부모님께 빌렸던 돈들도 전부 갚게 되었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빚들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점점 좋아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남편의 행동들이 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민정씨, 잠시 이리 와서 좀 앉아봐요. 뭐가 이리 바빠요? 아직 점심시간 되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쉬엄쉬엄 해요. 사장님도 참. 그러다 사모님한테 혼난다고요. 요즘 상당히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사장인데 뭐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뭐라고 그러면 나한테 와서 바로 말해. 누가 사장인지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까. 그런데 저는 언제 월급 올려줘요? 요즘 하는 일이 더 많아져서 너무 힘들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올려주면 안 돼요? 안 되긴 당연히 되지. 다음 달부터 월급 올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말 나온 김에 민정씨 우리 커피나 한잔 하러 갈까? 둘이서 지금 못들 하는 거야? 다른 직원들은 전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둘은 지금 수다나 떨고 있는 거야? 민정씨, 일 그만두고 싶어요? 어디서 사장이 일하고 있는데 직원이 놀고 있어요. 흔들 꼴이 있으면 다방에 가서 흔드세요. 당신 지금 민정씨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사장이야? 엄연히 여기 식당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라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야? 맨날 식당에서 카운터만 보는 주제에 데리고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쳐지기 싫으면 알아서 기어 들어가라고. 민정씨, 내가 한 번 더 경고하는데 허튼 생각할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남편은 새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과 자주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도 어린데 먹고 살겠다며 식당 일을 하겠다는 모습이 안쓰러워 함께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괘씸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 면박 줬다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는 더 안 좋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남편과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분위기 속에 직원들 또한 힘들어하길래 힘들게 쌓아온 식당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 제가 100번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더 기고만장해서는 대놓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 식당을 정리하고 직원들 퇴근한 다음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사장이면 사장답게 행동을 하라고. 내가 사장인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젊은 나이에 타지에 와서 고생하는 것 보니 내 마음이 아파 말동무 좀 해준 건데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렸어? 이 식당이 당신 혼자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냥 놀기만 한 줄 알아? 놀았잖아. 사장 일합시고 일은 하려는 생각도 없이 맨날 테이블에 앉아서 TV나 보고 할 짓 없으면 카운터에서 돈이나 계산하고 있는 게 노는 거지 그럼 일하는 거야? 어쩜 돈을 벌 때나 안 벌 때나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가 뭐야? 서로 사랑해서 만났고 주어진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피땀 흘려 식당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당신을 봐봐. 어떻게 하면 민정 씨를 꼬셔서 데리고 놀까 생각만 하고 있잖아. 다른 직원들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다고. 당신이 늑대야. 침 질질 흘려가면서 민정 씨 꽁무니만 쫓아다니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은 유부남이라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큰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이야. 당신 주변 식당 사장님들과 당구 치러 갔을 때 직원들끼리 회의했었어. 그리고 민정 씨는
퇴사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2번 다시 젊은 여자는 뽑지 않을 거라고. 뭐라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 민정이 퇴사를 결정하는 건데? 그렇게는 절대 안 돼. 남편은 퇴사시킨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해버렸고 제가 보는 앞에서 민정 씨에게 전화를 걸더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에게는 등을 돌리고 그 여자에게 갔다는 건 이미 저를 향한 마음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꼴딱 샜는데도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당으로 출근을 하니 다른 직원분들은 하나둘 오기 시작하는데 민정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오지 않았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 준비를 하기 전에 잠시 직원들과 쉬고 있는데 남편이 식당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어쩌자는 거야? 당신 정말 갈 때까지 가자고 작정한 거야? 왜 이렇게 철없는 애처럼 구는 건데? 우리 지금 이 식당 운영한 지 10년이나 되었다고. 그런데 고작 저 여자 때문에 힘들게 쌓아온 것들을 전부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 그런데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어. 그리고 나는 민정이와 남은 인생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여기에 도장 찍고 짐 싸서 나가라. 더 비참해지기 전에. 뭐라고? 지금 나보고 이 식당을 나가라는 거야? 정말 정신 나갔구나? 나는 절대 그렇게 못 해주지. 내가 어떻게 일군 식당인데. 결국 둘이 바람났다는 걸 나한테 인정한다는 거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겠네. 그동안 힘들게 읽어놓은 거 전부 다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그 여자는 머리채 뜯길까봐 겁나서 안 오나 봐. 그럴 리가. 우리가 숨길 생각이었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당신한테 했겠소? 직원분들도 있으니까 마침 잘 됐네. 민정아, 들어와라. 이제 이 식당 사모님 됐는데 새롭게 인사드려야지. 앞으로 민정이는 카운터에만 앉아있어. 홀몸도 아닌데 뱃속의 아이한테 무리가 가면 안 되잖아. 주방 일이야. 어차피 직원 아줌마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거든. 남편의 마지막 말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 보란 듯이 배를 쓰다듬으며 나타난 민정 씨는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냈고 그 모습에 분노하게 되면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남편을 밀친 뒤 그 여자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았어요. 내가 피땀 흘려 일군 식당을 고생 하나 들이지 않고 숟가락을 얹은 여자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은 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강하게 밀쳤고 넘어진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째려보고 있는데 식당에 들어오면서 들고 왔던 의문의 검은 봉투를 뒤적거리더니 박스 하나를 꺼내 저에게 던졌습니다. 제 몸에 부딪히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박스에서 흘러나온 건 수십 개의 파스였고 남편은 그동안 자기 식당 키우느라 고생했다며 파스나 붙이고 가라며 제 옷깃을 잡고 식당으로 내쫓았어요. 절대 나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남자라고 힘은 또 어찌나 세던지 결국 식당 앞에 굴러 넘어지면서 한참 동안 서러워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동네가 시끄러워지자 옆 식당의 사장님께서 다급히 저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대충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장님도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는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었냐며 젊은 여자가 그렇게 좋냐고 소리를 질렀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 소개해줬던 식재료 업체였지만 그쪽에선 손해보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다며 식당과의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사장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본인 식당도 식재료를 조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뜯어내는 것밖엔 없었어요. 당연히 재산 분할도 하게 되었지만 식당은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 문제로 법적 공방이 오고 갔지만 실질적인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결은 뒤집기 힘이 들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위자료 받는 것 말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 난리를 치시면서 엄마는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와야만 했어요. 더 나아간다면 분명 저희만 손해볼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망하게 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동안 함께 일해오면서 많은 것들을 옆에서 봐왔던 남편이라 쉽게 망할 것 같진 않았어요. 더군다나 상간녀의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 책임감은 저와 함께할 때보다 더 커졌었겠죠. 모든 걸 한순간에 잃게 되면서 의욕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삶 때문에 아예 적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몇 번이나 방문을 두드렸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생활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 버렸고 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부모님께선 묵묵히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급하게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충격적인 말을 전달해 주었고 처음으로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나 보네. 얼굴 안색이 말이 아니야. 남남이 되어버린 사이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동안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지금 식당이 말이 아니야. 당신이 떠난 이후로 음식 맛이 변했다며 한두 번 고비를 남겼었는데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계약이 계속 끊기더라고. 그러면서 직원분들도 한두 명 나가기 시작했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민정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길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찾아왔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내 아들 굶길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자리 잡힐 때까지만 식당에 있어주면 안 될까? 내가 월급은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우리 좀 살려줘라. 그동안 함께했던 날들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당신이 민정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내가 꼭 얘기할게.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네가 개판 만들어 놓은 식당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나한테 그동안 고생했다며 파스 한 통 던져놓고 이제 와서 월급 줄 테니 식당 일을 도와달라? 10년 동안 힘들게 땀 흘리며 겨우 자리 잡았던 걸 1년 만에 모든 걸 무너뜨렸다고? 정말 한심하다.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이 만든 인생을 누구 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끝까지 지켜볼 거야.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내가 꼭 지켜볼 거라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남편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힘들게 읽어놓은 식당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울고 웃으며 지낸 세월들도 전부 지난 추억이 되어버리는 시점이었죠. 남편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니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겠더라고요. 먼 훗날 마주치게 된다면 제가 잘 나가는 모습으로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 할 줄 아는 거라곤 10년간 운영해왔던 식당 일밖에 없어서 난감했었는데 한식만 해왔던 터라 다른 일을 요식업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된 게 양식이었고 바닥부터 다시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인연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가온다고 레스토랑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던 저를 유심히 지켜보았던 주방장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겪어왔던 아픔들 때문에 남자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더 이상은 남자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 저에게 관심을 보이길래 솔직하게 전부 얘기했었죠. 한 번의 결혼과 그 끝은 배신이었다며 2번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주방장님이 재료 손질 때문에 늦은 저녁까지 남아있던 저에게 대화 좀 하자고 계속 시도하던 도중 제 어깨에 손을 올린 순간 강하게 뿌리치면서 옆에 식지 않은 기름에 팔을 담그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놀라 팔을 뺐지만 이미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괴로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자 주방장님은 저를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도와주었어요. 다행히도 기름이 많이 식어 있던 상태라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당분간 일을 쉬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방장님의 차에 올라타 저를 집에 바래다 주는 동안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본인도 한번 이혼을 한 상태라며 자신의 과거를 밝혔는데 충격적이게도 저와 너무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처음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2번 다시 남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저에게 또 다른 인연이 그렇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다가 몇 년 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겐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곁에 없으셨어요. 먼저 세상을 떠나신 시부는 교통사고로 먼저 가셨고 시부는 저를 만나기 얼마 전에 오랜 질병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많은 위로와 아픔들이 있는 와중에 저를 만나게 된 거였죠. 홧김에 과거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과 너무 똑같은 사정으로 인해 아픔을 받았던 터라 공감 형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남편은 제가 일하고 있던 레스토랑 외에 추가로 1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바쁘게 움직였고 매일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저는 아내로서 그 뒤를 최선을 다해 도와줬고 거기에서 느끼는 기쁨은 매 순간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고 사랑하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이 준비하고 있던 채용 박람회라는 곳을 참석하게 되었어요. 레스토랑 인원 충원을 위해 직원들을 뽑아야 하는데 경력직이 아닌 첫걸음을 떼려는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은 취지로 신청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옆자리를 지키며 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구경하고 있는데 제 앞으로 걸어오는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저를 내쳐버린 전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 있었고 반대로 저는 잘 나가는 주방장 남편의 팔짱을 끼고 채용 박람회에 참석했으니 그걸 보고 많이 놀랐는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양손에는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고 형광색 청소부 조끼를 걸친 상태였어요. 한쪽 손을 유심히 보니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던 것 같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한 사람이 있었다고. 덕분에 지금 나는 당신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살겠다고 해놓고 여기에서 쓰레기나 줍고 있는 신세로 나타나게 되었네. 당신이 말했던 전 남편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 제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이 썩었을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일들도 너무 잘 풀려서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의 아내분과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주변 청소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간단하게 인사를 건넨 뒤 그 사람을 지나쳤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저를 바라보며 심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함께 보던 남편이 급하게 다가가려 하자 제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했네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고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말고도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남편과 해야 될 일을 하자며 몸을 돌려 세웠어요.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간 그 사람은 늦은 구조 조치로 인해 뇌의 산소 공급이 늦어지면서 신체의 절반이 마비가 오게 되었다며 인생의 나락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게 보고 싶어 병실을 찾았고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워있는 남편의 옆엔 자식 때문인지 아직까지 붙어있는 상간녀와 그 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삶은 상간녀와 자식에게까지 불행을 대물려 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기분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겠지만 본처를 버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어려워진 삶을 원망하며 저를 내친 걸 후회하면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의 인생길에 행복만 가득하실 테니 언제나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